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5번부터 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재에도 중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원이 서술자와 시점 중심으로 공부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서술상 특징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서술상 특징이 무엇인지 여기 선택지를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인물의 행동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그죠? 서술할 때 이렇게 비속어도 간간히 섞어가면서 이렇게 웃음이 나게끔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맞습니다. 그리고 인물과 사건의 외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당연히 틀려요. 왜? 이 소설의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주관적으로 서술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정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건 틀린 설명이라 이게 정답이겠고요. 그다음에 현재형 문장을 섞어 사용하여 행동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현재형 문장은 보통 뭐 니은 다, 뭐뭐는 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막 고른다 이렇게 이제 현재형을 사용해서 아주 현장감 있게 서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박하고 눈치 없는 내가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죠. 그러니까 정말 상황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독자인 입장에서 내가 아는 것도 서술자가 모르니까 웃음이 나고요. 네, 방언과 비속어 사용해서 인물의 우직하고 순진한 모습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투리나 그다음에 욕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 어떤 순진하고 우직한 모습이 더 잘 드러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갈게요. 자, 이 글에서 점순과 나가 보인 행동의 이유를 잘못 이해한 걸 물었어요. 이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이제 묻는 문제인데요. 1번부터 갈게요. 자, 점순이 이제 닭싸움 시키거나 이제 그 장면인데요. 닭싸움 시킬 때 큰 소리로 웃어요. 그거는 나를 더 약올리기 위해서예요. 나의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가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였죠. 그 이유는 점순의 수탉을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고추장을 먹으면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대비책을 세운 거고, 그다음에 나가 점순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이유는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를 의식하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가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 때문에 어머니도 주의를 줬다고 했어요. 네, 4번 나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참는 이유는 감자를 거절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입장에서는 감자를 거절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점순이 계속해서 닭싸움을 붙이는 건 어떻게든 나가 반응하는 걸 원해서예요. 즉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건 제대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겠죠? 7번으로 갈게요. 이 글의 소재인 감자와 닭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제 주요 소재들입니다. 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나가 거절한 감자에는 점순에 대한 나의 우월감이 드러나 있다. 우월감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소작인이에요.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 열등감이라 할 수 있겠죠. 점순이 둔 감자에는 나에게 안갚음하려는 점순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처음에 감자를 줄 때는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정말 나에 대한 관심과 호의, 애정의 표현이었죠. 그다음에 나가 붙인 닭싸움에는 점순에 대한 나의 관심과 애정, 나는 관심과 애정에 지니고 있지 않아요. 점순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나는 자꾸 점순이 괴롭히니까 오히려 안갚음을 하려고 이제 고추장 먹여서 닭싸움을 붙이는 거겠죠. 네, 4번 점순이 붙인 닭싸움에는 나에게 사과하고 싶어하는 점순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아니에요. 자기 감자 거절당한 그 안갚음의 표현이죠. 사과? 아닙니다. 네, 감자와 닭싸움은 모두 나와 점순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역할. 선생님이랑 정리했죠? 자, 이게 정답이 됩니다. 감자 거절해서 갈등 생기고 닭싸움 계속되면서 갈등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나는 점순에 대해 처음엔 좋게 생각했었어요.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나는 점순의 매정함에 화가 많이 났다. 이거 19쪽이에요. 19쪽 9번입니다. 점순의 매정함에 화가 많이 나서 막 내려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의 집안은 점순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 실제로 소작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점순의 마름이고, 나는 점순의 수탉을 때려 죽이기로 작심한다.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작심한 건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인데 내가 때려 죽여야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려온 건 아닙니다. 이제 너무나 우리 닭은 죽을 지경이 돼 있고 거기서 점순이는 그냥 호들기나 불고 있고 하는 이제 그 모습에 치가 떨려서 자기도 모르게 단매로 이제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정답이고요. 나는 점순내 수탉을 죽인 후에 뒷일을 두려워하고 있죠. 이제 땅, 뭐 집 다 이제 쫓기게 생겼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10번으로 갈게요.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글을 읽은 독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다음 내용을 제대로 추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문제예요. 하나하나 볼게요. 둘 사이에 비밀이 생겼으니 교감이 커질 것 같아. 둘 사이에 비밀이 생겼죠. 여러분도 아마 친구들하고 이제 사귈 때 느끼는 거지만 둘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 생기면 좀 더 이게 친근해지고, 그쵸? 서로 교감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점순내 수탉을 죽인 그 일을 눈 감아주기로 한 데서 비밀이 생겼으니까 맞고요. 점순에게 약점을 잡힌 나는 앞으로 점순의 말을 잘 들을 것 같다. 대단한 약점을 잡혔죠. 그쵸? 우리 집 생계가 걸린 약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이고 안 그럴 테 앞으로 네 말 정말 잘 들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 당연히 점순의 말을 잘 듣게 되겠죠. 이것도 적절한 추측입니다. 3번으로 갈게요. 둘이 화해했으니 점순은 나와 사귄다는 사실을 마을에 자랑할 것 같아. 자, 둘이 화해를 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점순이 나와 사귄다는 걸 마을에 자랑할까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그 앞에서도 왜 감자 이렇게 줄 때도 이렇게 계속 자기 집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르게 닭싸움을 시킬 때도 다른 사람 모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순이 이 사실을 알린다는 거는 적절한 추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지요. 4번 갈게요. 자, 점순내 수탉에게 당하기만 하는 나의 수탉은 나와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 나도 늘 점순이한테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점순내 수탉도 그래요. 상당히 비슷하다. 적절한 반응이고요. 수탉을 죽이고 터져나온 나의 울음에는 그동안의 억울하고 서러운 감정도 반영된 것 같아. 내가 죽인 거 이건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실제로 먼저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건 점순이니까 뭔가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운 마음이 있겠죠. 이것도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11번. 기억에 드러난 나의 심리와 어울리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을 때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서술자인 나의 심리,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나고 또 변화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기억 부분을 보면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건성건성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 내가 점순이를 때리겠다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그동안 쌓인 감정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도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언제 써요? 예, 이제 보통 이해관계에만 이제 움직이고 정말 옳은 거, 이제 우리가 뭐 올바른 거, 정의 아니면 신의 이게 어떤 이제 의리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해관계에만 따라 움직일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을 쓰고요. 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건 이제 사소한 잘못이 나중에 굉장히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렁이 되게 보잘것없는 이제 그런 이제 동물인데도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예요. 즉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자 이런 존재도 이제 계속해서 이 나처럼 이제 화가 쌓이면 뭔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기억에 어울리는 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어떤 일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5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 눈 흘긴다. 이쪽에서 이제 화풀이를 당해놓고는 엉뚱한 데 가서 이제 화풀이를 할 때 쓰는 말이죠. 이건 아닙니다. 내가 점순이한테 당했으니까 점순이한테 갚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되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이 글의 갈등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니은의 역할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은 닭이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즉 내가 담배로 때려서 점순의 닭이 죽은 거. 자, 둘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러면 최고조에 이르렀다. 디귿이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잘못을 눈 감아주기로 하면서 둘이 갈등이 해소가 되죠.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자,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고 갈등이 최고조니까 그렇다고 다른 인물과의 대립이 또다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술형인데요. 다음을 참고하여 A에 담긴 의미를 조건에 맞게 쓰라고 했어요. 자, A는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노란 동백꽃 냄새죠. 나는 땅에 꺼지는 듯 정신이 아찔했다. 자, 그럼 볼게요. A에 담긴 의미. 다음에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동백꽃은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 꽃이 이렇게 피어 있으면 뭔가 좀 그죠? 서정적인 느낌을 주죠. 그리고 두 남녀의 순박한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자,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그 생강나무꽃 냄새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심리 변화까지 포함시키래요. 즉 이때 내가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그 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어요? 네, 정답 볼게요. 사랑을 전혀 몰랐던 나는 미묘하면서 달콤한 사랑 비슷한 감정을 아찔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심리의 변화가 드러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